혹시 OCI 홀딩스를 아직도 그냥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업이 에너지 안보라는 이 거대한 흐름의 가장 중심부로 어떻게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저평가라는 안개를 한번 싹 걷어내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바로 핵심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거시적인 패러다임 변화부터 시작해서 시장 사이클, 그리고 회사 자체의 진화까지.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2026년의 전망과 물론 리스크까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근거입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에너지는요, 그냥 환경 좀 생각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안보 문제로 완전히 격상됐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이 과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것 같다, 이런 외부 충격 한 방에 그냥 속수무책이었죠. 근데 이제 전 세계가 깨달은 겁니다.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자금력, 바로 이 에너지 안보가 진짜 생존의 문제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이 그냥 친환경 에너지에서 전략 자산으로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에너지 안보라는 거대한 흐름이 아주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중국을 배제한 이른바 논차이나 시장이라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뻥 뚫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도가 그 증거죠. 미국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이걸 통해서 신장 지역에서 만든 폴리실리콘은 아예 원천 차단하고 있고요. 심지어 동남아를 거쳐서 들어오는 꼼수 수출 루트까지 아주 촘촘하게 틀어막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산 제품을 향해서 거대한 벽을 세워버린 셈이에요. 이 그림이 지금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죠. 중국산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 공백 속에서 규제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100%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는 OCI 홀딩스는 어떨까요? 말 그대로 시장의 VIP 패스를 손에 준 거죠. 이게 바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압도적인 가격 결정력으로 이어지는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핵심 근거는 시장 사이클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폴리실리콘 시장을 보면요, 마치 2013년에 있었던 그 폭등장세, 슈퍼사이클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캐시 코스트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기업이 손해보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바로 이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왼쪽 2013년 슈퍼사이클 때를 한번 보세요. 가격이 반등하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인 PER이 10배에서 무려 50배까지 재평가됐어요. 이걸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바로 그 폭등 직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바닥을 확실히 다지고 2026년부터 시작될 상승은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 자체가 재평가되는 그런 구조적인 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번째 포인트이자 마지막 핵심 근거입니다. 바로 OCI 홀딩스, 이 회사 스스로의 진화입니다. 이 기업은 더 이상 그냥 원자재 공급업체가 아니에요. 완전한 태양광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진화의 증거입니다. 기존에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실리콘을 만들던 것에 더해서 이제는 베트남에서 세계 최초로 비중국산 웨이퍼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요. 그동안 중국이 완전히 독점하던 웨이퍼 시장에 균열을 내고 완벽한 넌차이나 공급망을 완성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그리고 이 진화는요,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와 연결됩니다. 이 논리가 아주 명확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AI 붐 때문에 미국 데이터 센터는 지금 전기료를 먹는 하마가 됐죠. 근데 미국은 전기료가 비싸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가 200지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생산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럼 이 엄청난 물량을 누가 공급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저렴한 전력비를 갖추고 말레이시아에 이미 대규모 부지와 인프라까지 가진 OCI 홀딩스가 가장 합리적인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장이 아직 제대로 가격표를 붙이지 못한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소 1조 1천억 원의 가치를 가진 7기가와트급 태양광 및 ESS 자산입니다. 만약에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프리미엄 파이프라인이 된다면 이 자산의 가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의 숫자로 폭발할 잠재력을 품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핵심 근거들, 이게 과연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2026년의 약속을 숫자로 직접 확인하고요. 동시에 투자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도 투명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2020년의 약속입니다. 2025년에 58억 원 영업손실로 바닥을 찍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신규 웨이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5,030억 원으로 폭발적인 흑자 전환을 이뤄냅니다. 2026년은
바로 이 규제 효과, 시장 구조 조정, 그리고 신사업의 성과가 모두 터지는 실적 폭발의 원현이 될 겁니다. 물론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세 가지 리스크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의 정책 발표가 좀 늦어지거나 생각보다 약할 경우. 둘째, 중국 정부가 보조금으로 좀비 기업들을 억지로 살리면서 가격 반등을 늦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웨이퍼 사업이 안정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신규 사업 실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입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최전선에서 넌차이나 밸류체인의 핵심 플레이어로 다시 태어난 OCI 홀딩스. 과연 이 태양광거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뜨겁게 타오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가치가 증명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